지난 라이브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미국의 지금 성장이 말 그대로 뭐 혁신 꼭 이런 걸 떠나서 정부가 부스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부스팅에 들어가는 비용도 점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루시드 샤르마의 칼럼을 제가 인용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지금 현재 미국 경제는 GDP가 1달러 성장하는데 정부 부채 2달러의 증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비효율적이 되는 속도가 지난 5년보다 50% 정도 빨라졌다. 한마디로 지금 미국은 다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정부가 몸빵을 하고 있고 그 몸빵도 정부는 점점 힘이 드는데 경제에서는 그 몸빵의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환경을 한번 봅시다. 미국이 혁신을 주도하고 이런 것들이야 뭐 늘 그래 왔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여기가 두 가지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이거 뭐냐면 미국의 화폐 유통 속도예요. 화폐 유통 속도라는 게 말 그대로 중앙은행이 돈을 공급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빨리 도느냐. 뺑뺑뺑 돌면. 그러니까 1억에 한 번 돌면 1억이죠. 근데 100만 원이 100번 돌면 또 1억의 효과가 나오는 거니까 경기가 좋다는 건 누군가 돈을 많이 쓰고 그럼 나의 수입이 누군가에 또 지출이 되고 나는 그 수입 가지고 누구한테 또 쓰게 되면 그 사람은 또 그게 수입이 경기가 좋다는 게 돈이 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이 안 돌 때 돈맥 경환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경기가 좋아서 화폐 유통 속도가 높은 상황이라면 아니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물가에 대한 압력은 높아지겠구나. 그렇죠. 연준에서 1억을 양적 완화를 한 것보다 그냥 민간에서 100만 원을 200번 돌려버리면 양적 완화보다 더 물가 상승률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요거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가만 보면 이게 2000년 이후 닷컴 버블이 끝나고 나서 화폐 유통 속도는 그냥 추세적 하락입니다. 요즘 삼성전자 같지 않습니까? 그냥 쭉쭉 빠지다가 요때는 코로나니까 극단적인 경우고요. 그리고 요때도 코로나만큼 빠졌을 때다 금융위기죠. 쉽게 말해서 경기가 나쁘니까 돈이 안 돌니까 이렇게 리세션, 경기 침체 구간이 보이는 것인데 지금 보시면 다시 다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코로나 전 수준까지는 그러니까 이 추세선으로 회복은 한 거지. 다시 돌파를 할런지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게 차트였다면 차트 의미한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거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흔히 유동성이라고 하면 M2를 얘기합니다. M2 증가율이 얼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기에 예민하거든요. 기억을 해보시면 코로나 때 돈을 엄청나게 찍어가지고 화폐 증가 전년 대비 증가율이 급등을 합니다. 90년대부터 봤는데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화폐 공급이 늘었죠.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늘다가 우리가 1년 1월에 한번 하이라이트를 찍고 잠깐 빠졌다가 그해 고점이 21년 7월이었죠. 그 7월 이후로 코스피가 먼저 하락을 합니다. 지금하고 비슷하게. 그때도 7월부터 꺾였는데 올해도 그렇네요. 그때 꺾였던 게 단서가 뭐였냐면 유동성이 증가율이 이렇게 가다가 꺾였을 때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반응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해 말까지 쭉 간 다음에 22년 돼서야 그때 빠지죠. 증가는 하고 있지만 증가율이 꺾일 때 우리나라 같은 예민한 증시가 먼저 반응을 했고 그리고 버티다가 이제는 이걸 깨려고 하니까 기존의 걸 깨려고 하니까 나스닥까지 무너졌었고 그리고 심지어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갔을 때는 나스닥도 7,000가 아니면 어쨌거니 하면서 고점 대비 40% 빠졌던 적이 있었죠. 이게 지난 몇 년간의 참 격동의 세월이었는데 이게 유동성으로 다 설명이 되는 건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올해 4월부터 M2 증가율이 다시 기준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금융위기 이후로는 돈을 많이 찍어도 크게 물가가 오를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다는 거죠. 왜? 공급은 거의 도찐객진이죠. M2 증가율은 2000년 초반부터 해가지고 늘 박스권이지 않습니까? 유통속도는 떨어지고 있으니까 돈을 찍지 않으면 오히려 디플레가 더 강화되는 그런 국면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분위기가 예전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뭔가 어느 정도까지는 돌아오려는 듯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증가율도 원래대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돈을 찍으면 금리를 인하하고 이렇게 하면 예전보다 물가를 자극하는 효과가 더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연준도 금리 인하를 예전처럼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사실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 해야 될 일이 더 많고 룸이 더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것도 무한정이 있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재정정책입니다. 국가가 지금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느냐. 미국이 이제 올해 이제 기준으로 보면 23년에 비해서 GDP 대비 지출인 게 11, 정부 지출이 7조 달러 정도 되는 거죠. 사실은 요때는 코로나니까 특이했다고 치고, 사실 더 늘어 이게 재정도 가기 힘든 상황, 통화 정책도 카드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은 현재 아니다. 현재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2년 동안 22년부터 여기까지 나스닥이 20% 오를 때, 20% 오를 때 이 유동성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리고 국채 금리가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정부 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역시 채권 발행이죠. 현재는 그래서 지난 2년보다는 게임으로 치면 HP가 많이 좀 줄어있는 그런 상태인 것만은 논란의 여지가 없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 예외주의인데, 그 예외가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좀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가 뭐냐면, 자 2010년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그래프인데, 코로나 때 당연히 줄어들었다가 다시 개선할 때마다 빠르게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전보다 미국에 들어오는 노동력과 사람들의 수가 현저하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 코로나 이후로 미국의 강한 경제는 재정 투입이 굉장히 많이 됐고, 그리고 유동성도 빠졌다가 다시금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인적 자원까지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만 들어온 게 아니라 돈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미국에 들어와 있는 해외 자본들인데, 여기에는 이제 한국의 화학회미도 포함되어 있겠죠. 역대급입니다. 역대급입니다. 지금 이제 50%가 여기인데 여기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동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걸 유지하는 거에 상당한 부담이 생길 수 있겠다. 외국인들이 언제까지 이걸 밀어 올릴 수 있을까? 그리고 현재 트럼프 정책 하에서 이런 인적 자원이 계속 미국에 유입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부 지출을 이렇게 계속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금리 인하를 무조건 강하게 갈 수 있을까? 이런 물음표들이 여기저기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칼럼을 하나 갖고 왔는데, 9월 달에 빅 컷을 했잖아요. BP를 낮춘 건데, 연준의 명분은 고용의 둔화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거 사실 그러고 나서 고용은 다시 좋아졌습니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연준은 정치적으로 보면 좌준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편입니다. 적어도 지금 연준은 확실히 민주당 편이에요. 재밌는 거죠. 트럼프가 뽑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민주당 친화적인 연준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건 참 아이러니긴 한데, 어찌됐든 이번 9월 달에 있었던 그 금리 인하가 역으로 지금 물가를 오히려 자극하고 있다. 그때 50bp를 그렇게 깜짝 인하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사실은 선거를 좀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에 고용을 꺼내서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이제 우회적으로 말한 칼럼이 있어서 가져와 왔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선거 전에는 좀 인하 쪽으로 세게 갔다가 취임하고 나서는 사실 민주당 쪽이라면 인하 속도를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 해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관건인 거지. 요게 관건. 물론 지금 전면전 되고 있진 않아요. 후임을 미리 지정을 해가지고 뭐 힘을 뺀다,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연준이 선거를 좀 도와주려는 그런 뭐 자신도 모르는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의도를 했는지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뭐 그런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그런 쪽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 스탠스가 그대로 간다면 내년부터는 갑자기 또 물가에 대해서 좀 깐깐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일단 파월은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웬만하면 인하 쪽으로 지금 2회 이상 갈 거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낮출 때 낮추더라도 뭐라고 해야 되나, 결국은 낮춰줄 걸 되게 좀 시끌시끌하게 낮춰준다든지, 아니면 낮추더라도 지금 트럼프의 이러이러함이 뭐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곱게는 안 내려주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파월과 트럼프의 2차전이 좀 생각이 될 수 있는데 물가에 대한 것도 선거 전까지는 그냥 공화당 지지자가 됐든 뭐 이게 비당파가 됐든 물가는 좀 내려갈 것이다. 이게 향후 기대 인플레거든요. 향후 1년 동안. 1년이면 이제 당장의 인플레이션 얘기하는 건데 선거가 딱 끝나고 나서 공화당은 인플레이션이 빨리 완화될 거라고 더 빨리 내려오고 얼추 레벨만 달랐지 방향이 같았던 민주당 지지자들은 트럼프 때문에 물가가 오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이거 사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실은 또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한동안 얘기 많이 나오다가 요즘 좀 말이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영래포. 21년 한 4월부터 영래포 금리를 조금씩 올려주면서 연준은 이제 금리가 이제 범위가 있잖아요. 상단, 하단이 있는데 하단부터 조금 5bp 정도, 0.05% 정도 이자를 조금씩 높여주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0.05라도 높은 거니까 돈들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들이 이게 쫙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22년 이때 금리를 인상하고 할 때 유동성을 좀 빨아당기는 또 긴축 효과를 느리는 그런 효과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잔고가 엄청나게 늘었다가 이제 그 금리를 낮추고 있으니까 다시 내려가고 있는데 좀 빠르게 내려가고 있죠. 근데 문제는 여기 있던 돈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때부터 23년 한 3, 4월부터 쭉 빠지죠. 23년 3월이라고 하면 우리로 치면 그때 2차 전지 막 날아가기 시작할 때고 미국으로는 그 실리콘밸리 은행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 문제가 생겼으니까 금리를 바로 낮출 수 없으니 이 돈을 나가게끔 해서 금리는 여전히 높은데 시장이 날아가는 일이 이때 벌어졌지 않습니까? 또 다른 저수지였다는 거죠. 저수지였다는 거죠.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 자체는 물가를 자극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뒤로서 돈을 이렇게 주는 방식으로 썼던 게 BTFP 같은 정책도 있었고 그 재원으로서 영래포가 많이 들어갔다는 건데 이제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번에 약간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나요? 끝에 FOMC로 약간 튀어나오긴 좀 했는데 그렇다고 향이 바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승할 때 실현하는 구도가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게 차로 치면 빨리 달리고 있는데 기름이 자꾸 줄어드는 거지. 첫 번째 기름통이 재정 퀘스트 마크죠. 계속 갈 수 없을 것 같고 연준의 금리 인하도 가긴 가겠지만 속 시원하게 갈 것 같지는 않다. 트럼프는 당연히 연준보다 훨씬 빠른 속도의 인하를 요구할 것이고 근데 미국에도 좌파들이 주류 언론을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뭐 조롱적인 뭔가를 한다든지 트럼프가 막 대통령이 되고 났을 때 미국의 주류 좌파들은 우리 트럼프 대단하시니까 확실하게 밀어드립시다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정작 우리 이렇게 뭐 탄핵을 하고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미국도 좌파들도 나름대로 뭔가 저항을 하고 그럼 미국 좌파 입장에서도 트럼프는 윤석열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저 사람이 끝내 성공하고 마무리가 좋게 임기를 끝내면 지금 좌파들의 헤게모니 굉장히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예전처럼 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련을 이길까 이게 아니라 어떤 화장실을 써야 되느냐 뭐 이런 거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성별이 작게는 30개 많게는 뭐 60개 되는 곳이 있다는데 그러면 이것들에 대한 혼란 보수층에게는 성별은 2개밖에 없다. 그렇게 가르칠 것이다 라는 트럼프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겠지만 지금까지 젠더 이슈를 이끌어왔던 좌파 쪽에서는 이게 아젠다, 헤게모니를 놓치게 되는 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의 저 행위가 성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먼저 겪는 것 같은데 미국 좌파들이라고 해서 젠틀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이야 아직 취임도 안 했으니까 그냥 하모니를 즐길 수도 있겠지만 실제 뭔가를 시작하고 그게 자신들의 헤게모니와 이런 것들을 그 이념을 해친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 민주당만큼의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게 경제적으로는 없겠느냐?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트럼프가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지금 트럼프의 정책은 엄밀히 말하면 사람 쫓아내고 물건에 관세 매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가 잘 되기보다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더 단기적으로는 올랐다가 결과적으로는 하강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처럼 이렇게 저열하게 하진 않아도 겉보기에는 그럴싸하게
비판하고 저항하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준은 그렇다고 대놓고 우리가 트럼프를 도와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는 못하게 될 테니까 연준 주변부터 해서 뭘 하겠습니까? 관세에 대한 안 좋았던 데이터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서를 발간하고 언론들은 말하기 좋은 게 뭐예요? 트럼프야, 중앙은행은 독립성이 가장 중요해. 왜 자꾸 중앙은행에다가 이래라 저래라 하니 중앙은행이 정치적으로 종속됐을 때 우리의 경제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다는 사례가 이러이러한데와 블라블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만만치 않아요. 특히 미국 학계들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분들이 과연 트럼프가 하는 거를 다 그냥 오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연준에 대해서도 독립성이라는 명분 하에 트럼프의 요구를 어떻게든 듣지 않게끔 하려는 노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파월의 지금까지 행적이나 경제 데이터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날을 적어도 2번 이상 한 4번까지는 생각하고는 있는데 그 과정이 변수가 있다면 역시 정치적인 것이 될 것이다. 정치적인 2018년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연준이 약간 고집 피우는 모습 아니었나요? 물론 시장이 나중에 난리가 나니까 연준이 항복을 한 거지만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미국 경제가 올라가다가 미국 증시가 이렇게 갈 걸 한번 이렇게 갔다가 다시 한번 올 수 있다. 왜? 트럼프하고 파월의 신경전 때문에 시장이 한번 노출돼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도 지금 뭐 계엄이냐 내란이냐 갖고 막 싸우고 있는 와중에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지만 일단 시장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라고 그런 게 없겠어? 전 미국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먼 미래도 아니고 2018년에 이미 같은 사람들이 그 2명이 있었어. 그 2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때 그렇게 싸우더니 이제는 아이고 그때 미안했어 좋게만 갈. 그러기에는 세상을 너무 좋게만 보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한번 흔들렸다가 연준이 꼬장꼬장하게 좀 버티고 트럼프는 야 내려 하다가 또 학계는 절대 안 돼 하다가 결국에는 시장이 한번 흔들리고 나면 둘 중 하나는 뭐 항복하겠지. 근데 연준이 항복해야 되겠죠. 시장이 많이 빠지면. 그럼 이제 올라올 것인데 근데 이거를 또 트럼프의 승리로만 가져갈 순 없게 해야 되는 그런 좌파들의 머리 싸움을 무시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좀 우리 지금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세상사 비슷하거든요. 세상사 비슷해요. 비슷해. 소재만 다른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 미국이 오히려 정치가 다 호재잖아요. 지금 우리는 정치가 다 악재인데 거기는 지금 다 호재야. 근데 그게 또 악재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